금감원도 김건희를 버렸구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세기말적 현상이에요. 이제 정권말적 현상. 정권 말적 현상. 이게 마약만 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수사도 이제 막 투기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좀 감춰왔던 드러낼 수 없었던 일들이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만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고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어줘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땔감용이다. 이것도 부정선거 의혹이 또 있다라고 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벌금 매기지 말고요. 네. 그냥 투표하면은 좀 쓰레기 봉투 같은 거 한 5장 주고 그러면은 네. 투표한다니까. 진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히 그 유혹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맘대로 자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진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싹 탄핵해버리고 싶은데 나라가 그러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대통령의 주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사과가 아닌 거를 사과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삼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하니까. 네. 소방관 망상에 꽂혀가지고 부정선거든 비상계엄이든 사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본인 변명으로 이상한 망상의 논리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시작 전부터 또 태무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워봤습니다. 저만큼이나 또 태무를 사랑했던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친중파 김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국적이 아니냐고 남들이 물어보도 댓글로. 예. 네. 화교는 아닌지. 네, 따자하오. 네, 자 그리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친트럼프 장성철입니다. 아, 이거 또 친트럼프식. 네. 미중 대결이 여기서 또 벌어지는군요. 저, 네. 네,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또 저희가 잘 분석도 해드리고 또 이해되게 스토리텔링 좀 해드릴 텐데 먼저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이 얘기를 또 해야 될까 싶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또 보류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 네, 하지 말까요?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네. 있었잖아요. 네. 국무회의 전에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이건 공식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네.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가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보통 정부가 어떤 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네, 해석을 하는 곳이죠. 예. 네, 한덕수 당장 돌아올 수 있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했다. 그래서 임명하지 않는 그 최상목 예.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 아, 같습니다. 예전에 괜히 임명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호되게 혼나고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법제처장 등등을 이제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아마 임명하지 않는 걸 좀 기다려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컴백할 거라는 거는 다들 그냥 컨센서스가 된 모양이에요. 그 정부 내에서는. 근데 뭐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복귀하든 말든 뭐 뭔 상관이냐. 그래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음. 현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야가 아니면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네. 그냥 뭐 복귀하든 말든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오면은 자기가 이제 야당이나 여당으로부터의 압력을 비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나도 진짜 임명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고. 고마워 진짜 내 말 진짜 그 말 진짜 당신들이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이런 심정으로 어제 네. 국무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는데. 다 이게 모르죠. 진짜 모르는데 네. 정말 이래서 탄핵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탄핵 한덕수를. 네? 왜요? 한덕수? 예. 탄핵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탄핵 인용. 인용 아. 탄핵 인용을 해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게 한덕수 돌아오는 거하고 임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68일째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한테 밀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결정하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최상목은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있으려면 나는 권한 대행의 대행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하나요? 그 전에 2명은 또 임명을 했고. 2명은 임명을 했고 그 예. 외에 그 6번의 거부권도 쓰고 아무것도 네.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한덕수한테 다 미룰 거면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한덕수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법제처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국무회에서. 법제처장이 근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저는 위기라고 공화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느끼는 게 이런 예. 식으로 여야 합의 얘기를 하고 뭐 관례 얘기를 하고 무슨 정무적 판단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듣기 시작하면은 네. 앞으로 모든 거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올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기로는 야 대선도 그러면은 이거 뭐 안 할 수도 있겠다 60일이네. 진짜요?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돼요. 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를 해야지만 할 수 오.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60일 이내에 하기는 좀 어렵고 이재명 저기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한 80, 90일 내로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징벌 규정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징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게 수도 있겠네.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리 무슨 뭐 당리당략도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진 어떤 과정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정말로 위험하다. 안 좋은 선례들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 안 하면 탄핵하겠나. 뭐 이렇게 안 하면 징역 5년. 네, 안 하면 징역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법은 알아서 관례적으로 다 지키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아니, 좀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약간 전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결국 법제처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을 해석해서 정부가 이렇게 법을 지키는 거를 방법을 알려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주고. 예. 근데 이건 지금 법을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것 같아서. 뭐 처벌을 안 받아 괜찮아. 뭉개 이거를 지금 법제처장이 하는 게 법제처장이 할 맞나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지금 밀실 회동하고 안가에서 네. 그 사람이 한 명 중에 이 사람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빨리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이완규는 제가 보기엔 진짜. 네. 네. 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그냥 총체적인 징벌 규정을 부칙으로 넣었으면 좋겠네요. 안 하면 왜요? 징벌 규정을 헌법에 다 넣는 거는 다 아니 넣으면 되잖아요. 총체적으로 이것을 뭐 어떤 헌법을 위반했을 국가기관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 징역 5년, 10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네. 진짜 안 그러면 이거 뭐 안 자기들 지키니까. 마음대로.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오. 3일째 단식이요? 네. 네. 저랑 지금 비슷한 지금 단식 중인데. 우리 최은경 기자도 지금 단식 중이죠. 네, 지금 보세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네. 저건 찐 단식 같은데. 네. 대부분이 찐단식을 뭐 하겠죠. 근데 진짜 그래요? 공개된 장소에 있으니까.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저걸 보고 있어.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 중인 박수영 의원을 향해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의 단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거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최상목 대행을 제외하고 여야정이 아닌 여야 협의체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야정이 아닌 여야 협의체. 네, 네, 요거 이제 정부 빼놓고 가겠다는 거죠. 정부 인정 안 한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야권에서도 높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네.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전달해드리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이 오늘하고 금요일 재판관 평일을 하겠다라고 일정을 확정했대요. 두 차례 평일 일정이 있고 그리고 17일까지 다른 사건 변론 기일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건 뭐 자세한 평론보다는 그냥 딱 날짜만 정해 주시죠. 두 분의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14일. 14일 우리 예. 장성철 소장님. 아니 근데 저도 14일인데 저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를. 먼저 저는 이미 한 나 달 얘기했다. 하루 전부터 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이틀 전부터 제가 유치해 얘기를 했네요. 유치해. 여튼 14일이네 그럼 두 분 다. 14일이 유력한 게 다음 주 금요일.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했을 예. 때다 금요일 날 선고가 났다라는 음. 거고 이번 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지금 특히 이제 평일을 지금 이제 재개를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숫자로 봤을 때 매일 한다라고 해도 예전에 관례를 봤을 때 이를테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11번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8번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충 7, 8번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봤을 때 네. 대충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되겠다.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한 달 보름 전부터 18일로 예상을 하면서 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네. 네. 어. 네? 왜죠? 그냥 뭐 영감을 얻었어요. 아. 네. 하늘에 뭐 신기 있어요 하늘에 요즘에? 달빛도 보고 네. 별빛도 보니까 3월 18일로 3월 18일쯤이 아. 아니겠느냐. 3월 18일쯤. 선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는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하다는 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부 평론가 같은 경우는 18일 예상을 네.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날짜는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한 거센 단어들, 어휘들이 막 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면서 긴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폭동, 테러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뭐 다 뭐 헌재 쳐부시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제도 의원들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야기하기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어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선고 당일에 유사 사태에 대비해서 3단봉, 캡사이신 등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포 그 비상을 발령해서 최대 경찰들이 다 가용돼 가지고 이제 이걸 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포비상이면 경찰 병력 다 동원하는 가장 이제 경계를 높은 수위로 하는 것이죠. 네. 가포가 가장 네, 강한 거. 그렇습니다. 경찰력 100%를 가용한다. 네. 그리고 모든 경찰관이 이제 연차 사용이 금지되고 동원되거나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네. 텐데 그리고 실제로 3단봉 캡사이신 같은 걸 일반 시민한테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무기 구매, 그 둔기 구매를 인증하거나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중앙지법, 방송국 등 게릴라 시위로 공략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카톡방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지법이랑 방송국이요? 네. 중앙지법은 왜? 그러니까 이게 헌재도 아니고? 아마 경찰력을 분산하려고 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저런 모의들이 지금 계속 탄핵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자라고 폐쇄형 SNS, 뭐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데서 얘기가 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게 그 갤러리들이었잖아요. 네. 인터넷 게시판들이었는데 거기서 일로 옮겨왔다 지금 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갤러리 같은 데는 서버 앞서에서 이제 사람들 파악하기 좀 쉬우니까 아예 그냥 온라인에서 자기들끼리만 대화하는 텔레그램 같은 거 수사하기 좀 쉽지 않은 거 이런 데를 이제 옮겨갔다는 거군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옮겨가서 예.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질문들을 이제 몇 개를 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위장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존경하는 대통령은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뭐 5.18은 뭐 이런 거를 물어봐서 사상 검증을 5.18은 폭동이라고 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어. 않으면 사상 검증을 일단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하도 이제 그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나 예.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 이런 게 다 계속 지금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주목하고 있으니 이렇게 폭동 모의를 이렇게 닫힌 데서 하는 거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흥분한 군중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는 거를 100%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그때로 여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스피커 막그 위에 쓰러져 가지고 그때 깔려서 뭐 사망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서천호 의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폭동 메시지를 냈는데 지도부가 선을 긋지 않거든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윤석열도 지금 폭동 사실상 선동하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면은 지도부밖에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금 어제 이제 네. 그 기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고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정권 연장은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제가 튀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거 갤럽하고 리얼미터라는 거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서부지법 폭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1월 셋째 주부터.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안 되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선의 직격탄입니다.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만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폭동 안 일어나게 진짜 관리 좀 하세요 진짜. 예. 아, 이건 이제 역할이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이 훨씬 더 크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노력은 사실 뭐 당을 떠나서 그죠? 예, 어떤 당이건 간에 이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일이긴 하니까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좀 냈으면 좋겠어요. 경찰에서. 네.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만만하게 보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의 엄중함을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네. 계속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누가 뭐 변호사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면 이것도 사실은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폭력을. 예. 네, 그런 것도 처벌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막상 처벌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윤상현 의원이 네. 그 폭동 일어나기 전에 담장 넘은 청년들 관련해서 선처될 겁니다. 이런 거 문자를 답변을 이제 보내니까 그게 캡처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어떤 힘 네. 일단 뭐 동기를 심어준 거 아니에요. 네. 선처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고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어줘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런 이제 폭력의 가장 강력한 명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뭐 이론적 근거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또 법 하나를 발의를 했군요. 네, 장동영 의원이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에 부재자 투표로 이걸 보완하고 원래 수요일에 우리가 항상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걸 금토일로 3일에 걸쳐 치르면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씩 웃었어요. 자, 금토일에 투표를 하면은 네. 투표를 할까요? 놀러 갈까요? 투표하긴 해야죠. 투표하고 놀러 가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다 고육지책 이제 이렇게 사전 투표제가 나왔던 게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느냐?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제 말기 아니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굉장히 낮은 걸로 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그건 주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지금 사전 투표제에 대한 부정선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제를 없앨 사유가 되네. 저는 사전 투표제의 취약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네. 사전 투표를 한 다음에 본투표 사이에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뭐 이렇게 논의가 되면은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전 투표 못 믿겠어. 미국도 사전 투표해요.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누가 동의를 해주고 민주당에서 그럼 잘도 같이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주겠나 이거 민주당이 본인들이 다수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땔감용이다. 이것도 부정선거 의혹이 또 있다라고 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것도 안 받으면 거 봐라 사전 투표에서 뭔가 해먹으려고 또 저렇게 이 법안도 안 받는 거 아니냐? 왜 본투표 3일 하자는데 그거 안 받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논리가 나가겠죠. 저는 국회 있을 때부터 사전 투표 폐지론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김주일 평론가님 생각이랑 똑같아요. 네. 본 사전 투표 이후에 벌어진 이슈에 대해서 투표에서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투표한 사람들은 네. 생각이 바뀌었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의 투표 행위를 사전에 했다면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본 뜻을 반영을 한 투표 행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면 사흘 동안 해도 첫날에 했는데 둘째 날에 뭔 일 생겨서 세 번째 날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본 투표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사전 투표는 본 투표하기 전에 한 5일 전 그때 이제 하게 4일 되잖아요. 동안, 4일 5일 전에 5일 동안 대형 이슈가 발생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이거는 오히려 투표권을 뺏는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부정 투표랑은 상관없이 사전 투표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그냥 본 투표만 하자. 네. 네, 투표율이 알겠습니다. 좀 낮아도 그게 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캠페인이나 방식을 도입을 해야지 사전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 좀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슈 반영이 안 되잖아요. 후보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사실상 없잖아요. 선거일이 좀 당겨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결정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더라도 나는 바꾸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또 결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충분하게 후보자들에게 그 보장이 기간을 되는. 좀 보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슈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국민들이 알고 네. 본투표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요. 음. 투표를 하면은 뭐 돈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그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주는 뭐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호주 같은 나라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냅니다. 그 금액이야 뭐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징벌적이네. 있겠지만 예, 징벌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의무를 다해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를 권리자 하면. 의무기도 한 거죠. 예, 권리자 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 안 하면은 벌금 내게 하게 하거든요. 뭐 저는 사실 다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 벌금 걷어가지고 나온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기 아니, 때문에 투표 한 번 안 하면 다음 투표 한 번 못 하게 하는 거. 음, 이런 그럼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타격이 그건 없어 안 돼. 보이는데 안 하는 그래요?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구나 네. 투표 안 하는 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징역 5년 그냥 투표 안 또 하면. 지금 예. 이 시점에 네. 대선을 앞두고 장도경 의원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얘기하면서 사전투표제를 없애자고 하는 거에 네. 동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당장 대선인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선거 없을 때 네. 이렇게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예. 네. 벌금 매기지 말고요. 네. 그냥 투표하면은 좀 쓰레기 봉투 같은 거 한 5장 주고 그러면은 네. 투표한다니까 진짜 그게 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히 그 유혹이 돼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 또 좀 그런 주고 거나 뭐 네, 이렇게. 세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팸 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가요? 네. 쓰레기 봉투. 그러면 당 밸런스 드리는 거 와우 어떨까요? 이건 네. 최고죠. 진짜 왜냐면 요즘 정말. 워낙 이제 혈당 관리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냥 차라리 닥터워터 당 밸런스를 요거를 드리는 거예요. 투표날 오시면 또 목마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걸어오셨어요. 아유 당 밸런스 하나 드시죠. 요거는 드셔도 0칼로리라 살찌리 걱정도 없고요. 또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렇게 투표 참관인들이 한 말씀씩 이렇게 건네면서 그러니까요. 당 밸런스를 드리는 거죠. 와, 난 진짜 네. 트루먼 쇼 보는 줄 알았어. 갑자기 중간에 와막 이렇게 드라마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뜬금없이 나와. 트루먼 와, 쇼. 대박이다. 저는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두 분이 이걸 열어서 드시는 걸 보고 프로 방송인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특히 요거 저 두 박스 구매 시 주문 후에 고객 문의에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2+1 이벤트를 통해서 한 박스를 더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예. 거기 정영진 앵커님 캐릭터도 좀 넣어서 보내주고. 여기다가 예. 여기 제 얼굴 딱 이렇게 박아서 팔면 훨씬 더 잘 팔릴 텐데. 자, 정미경님이 바나나 잎인가요 하셨는데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당 밸런스로 여러분 혈당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뉴스도 가봅니다. 네, 그 최근 자녀 비리와 복무 기강 회의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선관위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 통제 방안 마련에 참여를 하겠다. 사실 선관위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건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니 문제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예, 뭐 네. 아무리 뭐 이제 이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접적으로 직무 감찰하는 게 문제라고 네. 위원이라고 나오긴 했더라도 음.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은 네. 무슨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뭐 고위직들이 무슨 황태자로 불리고 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직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3,000명. 예. 상근이 3,000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또 선거 관리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 치른다면 못 참아요. 못 참는 건 뭐냐면은 결과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막 주별로 한 5일씩 걸려요. 어떤 데는 최종적으로 확정돼. 물론 이제 대세가 넘어가면은 이쪽 이제 다 선거인단 가져갔다라고 나오긴 하지만은 예. 최종까지 막 5일씩 걸리는데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저는 뭐 이해는 가는데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게 통제는 해야 되겠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만 이제 국회가 통제하는 게 국회가 선관위에 굉장히 취약하고든요. 그렇겠죠. 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만이 능사냐 다른 방식들로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근데 어쨌든 사무총장이 선관위 내부 직원이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관이 사실은 선관위 잘 못 들여다보거든요. 네네. 평소에는. 그러니까 아예 선관위원장을 아예 대법관이 그러니까 겸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흐름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요거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 10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었던 요 사실이 지금 금감원을 통해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으로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그 컨트롤 타워로 알려졌던 이종호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들어있던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2023년 5월 14일에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영부인인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왔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발표를 했고 주가가 1,000원대였던 것이 5,00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고. 뛰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었잖아요. 네. 실제 그때 우리가 계속 모여가지고 이거 정말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고 그걸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해 9월에 조사를 했고 근데 그 최근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 네. 충분히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차트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연 여기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받는가 이제 그거 잘 보면 들여다 보면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에 현 그 대통령의 아내가 여기 포함이 좀 된 건가 아닌 건가 요게 이제 권력형이냐 아니냐를 좀 가로짓는 가름맛 하는 그런 중요한 팩터일 텐데 그것도 좀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겠죠. 일단 금감원이 이거를 좀 확정을 지을 필요는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주가 조작이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주가 조작에 개입된 게 이게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네. 여러 언론 보도로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얘기가 나오고 대선 후보 때도 나왔는데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이고 네. 한 15년 동안 매날 명절 선물 보내고 네. 골프도 맨날 윤석열하고 치고 김건희랑도 치고 그리고 꼭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도 이 조 회장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이미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던 거예요. 아주 네.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우리 최윤경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 5월 14일에 2023년 5월 14일에 그 3부 체크하고 있고 네. 근데 젤렌스키가 이틀 뒤 5월 16일에 방한하고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이 계속 뛰다 보니까 윤석열이 7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방문하거든요. 네. 이때 삼부토건이 5,000원이 됩니다. 근데 왜 5,000원이 됐느냐? 당근 정권하고 가까워서 그냥 이렇게 이제 테마주로 뜬 거가 아니라 데려가요 삼부토건은. 삼부토건은요 그런데 해외 재건 사업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네. 그런 거를 할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데려갔거든요. 네. 다 굴지의 기업들을 데려갔는데 갑자기 삼부토건. 건설사 중에 삼부토건. 이러니까 이게 5,000원이 이제 5배가 뛴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그 멋쟁이병 단톡방에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고 주가 조작이라면은 일가를 이룬 사람이고 거기에 김건희하고 이거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안 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기사를 보는 게 노컷뉴스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네. 아 금감원도 김건희를 버렸구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세기말적 현상이에요. 이제 정권 말적 현상. 정권 말적 현상. 이게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수사 못 하고 있거나 감사 못 하고 있던 거 정권 바뀔 것 같으면 이제 막 이게 마약만 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사도 이제 막 투기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뭐 이철규 아들 뭐 마약 사건 나오고 막 그것도 막 나와요. 지금 건진 네, 갑자기 뭐 네.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 세기말적 현상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 참고로 이 주가 조작범 걸린 사람은 초범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 해서 걸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해보셨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요? 네. 들은 얘기죠. 아니 근데 정영진 앵커님이 네. 좀 해명을 해야 될 게 여기 제가요? 지금 보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하고 최근 이 기간에 삼부통운 대주주 일가와 정영진이 100억대 이르는 시세 차익을 경영진, 경영진 노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영진이 아니고 경영진. 경영진. 네. 그런 근데 놈을 하고 그러세요. 깜- 이게 깜짝이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이상한 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금감원에 넘기고 네. 금감원에서 자기네들이 또 6개월 이상 조사하고 네. 그거를 검찰에 넘기거든요. 네. 그럼 검찰 하면은 또 6개월 이상 걸려요. 음. 그래서 시세 차이 거둔 사람들이 다 먹고 튀고 재산 감추고 그러는 기간을 지금 현재 조사 시스템 상으로서는 먹고 튀고 뭐 은닉하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감원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빨리 검찰로 넘겨가지고 네. 제대로 된 조사. 근데 이게 요즘 트렌드 주가 조작이랑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가 조작은 이렇게 급하게 안 먹거든요. 요즘에는 왜냐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걸리고 수상한데. 그건 금방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즘은 진짜 한 2, 3년 동안 천천히 올립니다. 가격을.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거 차트만 보고는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매매를 누가 하는지까지 봐야 이제 대충 잡아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담대하게 아주 그냥 겁도 없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딱 보면 딱 걸리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삼부토건이 지금 며칠 전에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음. 그리고 이때도 이미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삼부토검이 그 오늘 내일 한다. 사실상 이거 회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는 하려면은 이렇게 뭔가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게 그런 또 건축회사의 모든 토목회사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이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한탕 빡 치고 빠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배후에 권력이 있고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건데 권력이란 그러니까 권력이란 뒷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과감하게 못 해먹는다는 그러니까요. 두 달만 딱 두 달 한 거거든요. 지금 두 달에 100억 먹고 지금 빠졌다. 금감원이 지금 의심하는 건 100억이거든요. 지금. 네. 그럼 이 100억을 그 삼부토건 회장 일가만 먹었겠냐고 지금 여기에 들어간 당연히 사람들이. 그러긴 매우 어렵죠. 자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대체 검찰의 캐비넷이 열린 건지 아니면 정권 말기적 현상인 건지 지금 몇몇 정치인들의 또 법사들까지 계속 지금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찐윤으로 불리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은 탈당을 했는데요. 오늘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라는 뉴스가 JT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장 전 의원이 부산의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장제원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JTBC 측 제보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 아들 문제도 좀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는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됐고 경찰에 검거됐다. 저희가 이제 엊그제인가 전해드릴 때는 그때 이제 유력 여권 의원의 네. 아들이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이철규 의원으로 나온 거죠. 특정이 된 거고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철규 의원도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남부지검에서 전성배 씨 건진법사 있잖아요. 네. 전성배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 건은 일단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다만 그 이철규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작년 9월인가 10월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근데 한 10월.
6개월 정도? 한 53일 53일 걸렸고요. 네. 그러니까 10월 29일에 네. 112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갔겠죠. 누가 화단을 막 뒤지고 있는데요. 이거 마약 던지기 수법 같은데 요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으니 네. 그거를 CCTV를 그러면은 거기에 그 화단에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누가 지나갔는지를 특정을 해야 되니까 경찰이 CCTV를 다 뜯어다가 이제 동선을 다 확인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장재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철규 아들인 걸 확인한 게 1월 3일이에요. 1월 3일에 확인. 예, 근데 문제는 체포를 2월 25일 날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한 달 반이 걸린 거거든요. 마약 사범인데. 마약 사범인데. 예. 그럼 왜 그랬냐? 그럼 왜 2월 25일이냐? 예. 윤석열 탄핵 최후 변론이 요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음모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한 이게 권력 누수, 권력 말기, 세기말적 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이철규를 더 이상 윤핵관 이철규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이철규를 보호하다가 우리까지 경찰이 나락으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하다가 중앙일보 기자가 이거 처음에 단독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철규 아들이 마약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 마약 본인이 30살 먹은 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됐어? 그러니까 이철규가 정말 이걸 몰랐어? 예. 그죠. 예, 경찰 2인자까지 했어요. 저도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철규 의원의 압력이 정말 없었는가가 이제 하나가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JTBC랑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특종을 잘하나? 아니 어떻게 요즘 보면 단독이 나오는 게 죄다 JTBC가 이렇게 많아요? 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거 맞. 동료들이 네. 아, 그럼 뭐 특별히 무슨 깔때기가 더 있으시나? 하는 생각이- 깔때기요. 아, 그런 건 아예 아닙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취재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 진지하잖아. 들킨 것 같아가지고. 단독이 하여튼 많아요. 분위기가 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빗장이 좀 풀리니까 여기저기서 그동안 좀 감춰왔던 드러낼 수 없었던 일들이 그냥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혹시 검찰이나 뭐 이런 수사기관들이 사정기관들이 권력 말기 이 되면 어쨌든 다음 권력에 또 예쁨을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 밀어놨던 거 묵혀놨던 것들을 빨리 뭘 털어야 숙제해야지. 예, 다음 저 권력이 시작될 때 자신들이 털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명태균 최근에 보도량이 엄청 나오고 이 여기저기에서 뭐 다 예. 지금 뭐 피신조서 뭐 수사보고서 다 입수해서 보도하잖아요. 피신조서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건 변호인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변호인이 줬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데 거의 수사보고서 같은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냐. 그럼 뭐가 됐든 검찰 내부에 아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뭐 줬다라고 좀 추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다 줄타기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약만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수사도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권진을 건드렸다라는 거는 네. 누구 특정한 네.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실세 의원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누구요? 좀 의심이 들어요. 지도부에 있는 분들 뭐 이런. 아, 건진이 와 되게 친하게 지낸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분이에요? 대선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가 될 만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건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러한 의구심을. 현 지도부에 계세요? 하여튼 핵심 실세세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늘 이름 많아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이름 안 나왔죠. 권성동, 이름 안 나왔죠. 권영세 핵심 실세라고 하면 뭐 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하여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윤핵관이나 네. 지도부가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아, 있지 그래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핵심 듭니다. 실세.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 배우에 한동훈이 있다라는 썰들이 또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고소당에 또 아니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을 서정욱 변호사 발. 서정욱도 얘기하고 네네. 뭐 이렇게 검찰에서 이건 한 거는 전성배는 건지는 지금 검찰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경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직접적으로 뭐 검찰 뭐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건지는 처음에 2018년 공천 개입으로 돈 받았다고 뜬금없이 이게 수사가 나올 때부터 왜 건진을 건드리지? 그것도 2018년이면 이번 정권 것도 아닌데
이거는 빌드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다 했었다. 예. 다 했었다. 예. 본인 생각은 아니시고요. 제 생각은 절대 아니죠. 팩트도 아직은 아니고요. 모르죠. 제가 그건 그냥 어떻게- 소설 내지는 이제 추정 정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 인용 예. 인용으로 가겠습니다. 건지는 천공하고 명태균 씨랑은 다른 세계를 구축을 했어요. 맞아. 월드가 또 달라요. 네, 거기는 인사와 네. 이 세금 문제 네. 거기에 해결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세금 문제를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세금 문제? 분들의 뭐 여러 분들. 세금 또 우리 절세 최윤경 기자가 또 전문이시다. 진짜요? 네. 저 세금 좀 깎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최윤경 기자의 아주 해석 독보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제가 그런 이거 해석을 했나요? 저 진짜 궁금한 대목이 많아서 네.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네. 김성훈 경호처장 있잖아요. 네. 아직도 있어요, 이분은. 경호차장. 네, 아직도 이제 건재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 김 차장한테 계속해서 비화폰 불출 대장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화폰 불출 대장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주고 언제 돌려받았고 한 그죠. 건 기록한 비화폰 거. 번호가 누구께 어떤 번호인지, 그 사용자가 누구 있었는지, 네네네. 언제 줬고 언제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비화폰은 어디 있는지를 다 정리한 불출 대장이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달라고 경찰에서 얘기했을 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다가는 수사 협조 의뢰 요청이 오자마자 비화폰 불출 대장을 제출을 했다. 그것도 누구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이런 사람들이 핵심. 썼던 그 비화폰 불출 대장을 검찰에 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달라 뭐 이렇게 압수수색한다 이랬는데 그걸 다 막았어요. 절대 안 주다가 네. 검찰이 좀 주시면 어때요? 네, 했더니 한번 바로 그냥 협조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바로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이 김성훈 차장을 상당히 예. 좀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영장 청구하는 것을 계속 이제 보류하고 막아주고. 있고. 그래서 혹시 검찰에 협조를 하면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 형사처벌을 좀 면하게 해주지 않을까? 검찰이 좀 경찰보다는 검찰에 협조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각에서는 또 추측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생명줄 준 거는 검찰이다. 네, 네, 검찰엔 검찰이 어떻게든 뭐- 이쁘게 보여보자.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좀 복잡한데 지금 수사기관 간의 알력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 공수처 압수수색도 했어요. 네.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에 사실 그게 그렇게 급한 건가? 예를 들면은 영장 신청한 거에 대해서 뭐 허위 답변을 했다, 뭐 국회에서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압수수색까지 할 일인가?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탄생할 때의 어떤 혼선들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니 그런 거는 차분하게 되짚어 보면 되는데 지금 모든 이런 지금 이 내란범들이나 이 관련된 사람들의 주도권을 검찰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거는 김성훈 딜이 들어. 이게 딱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김용현하고 비슷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는데 네. 갑자기 김용현이 검찰 이진동 아. 대검 차장 뭐 연락하고 그러더니 검찰로 지발로 걸어가요. 예.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거기에서도 딜이 들어갔죠. 근데 김용현도 그렇고 김성훈도 그렇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결과를 얻을까? 검찰이 감언이설로 구슬렸을 수는 있어요. 야 우리가 낫지라고 했는데 검찰도 살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김용현, 김성훈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는 세게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가 됐든 이 서버 이 목록 지금 제출했으면은 검찰이 정말로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김성훈도 김성훈인데 서버 목록 가지고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검찰의 생리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윤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뜻 혹은 윤 대통령의 뭐 지시 뭐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검찰에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 등이 이제 갔다면 뭔가를 그래도 믿는 구석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꼭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지. 검찰이 그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아마 검찰도 나름의 살 길을 위해서 충분히 현 권력 혹은 뭐 지나간 권력은 얼마든지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는 거죠. 검찰 예.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피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카드가 높고, 많아지는 거니까. 또 하나는 민주당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오. 검찰을 이제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어. 조심스러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란범들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맡고 있는데 검찰의 그 화려한 잡기술, 잔기술이라면은 이들을 무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기소를 잘못하거나 공소유지를 잘못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실제 그런 거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세게 검찰을 압박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거든. 실제 그러니까 검찰의 전략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은 정권 교체되고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소청, 중수청으로 아예 분리되는 거 이런 거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네.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허투루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뉴스 이어가 볼까요? 네, 그 오늘 서울 고검에서 이 힌트를 좀 줍니다. 서울 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건 경찰이 계속해서 우리가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판단된 건지 봐달라라고 해서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 건데요. 네.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검찰의 태도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장심의위원회도 뭐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보류하고 네.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네. 청구 못해라고 했는데 또 검찰이 그래 영장심의위원회 열어보니까 네. 니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영장 청구해줄게. 이럴까요? 아 여기 이제 외부 위원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서 판단이 나오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건 좀 봐야 봐야 된다. 네네. 네. 그리고 경찰 관련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 용산의 복잡하던데. 코드 인사 의혹을 산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이분이 특진 했던 사람이고 경찰국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네.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 네, 그 아마 이쁨을 윤석열 많이 사람이다. 받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서울청장 직무대리까지 이제 승진을 쭉 했는데 서울청장 직무대리면 서울 경찰청의 가장 높은 자리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피의자로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 원래 서울청장이 지금 내란 사건 이거 관련해서 이미 입건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대리 참 대행 대리의 시대입니다. 그 직무대리가 지금 현재 다시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또 입건이 됐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 그 계엄 당일에 이상민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임명할 때부터. 네. 그랬는데 그냥 임명 강행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렇게 보면 경찰 수뇌부가 지금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이미 그러니까요. 입건되고 서울 경찰청장 입건되고 그 서울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도 입건이 지금 또 된 거고 경찰 조직도 난리도 아니겠네요 지금. 풍비박산 난 것 같고 예. 참 군대도 그런 것 같고요. 참 대한민국을 지키는 두가 축인데 네. 군과 경찰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네요. 참 큰일이에요. 뭐 그 얘기 끝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큰일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의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인사라고 우리가 많이 언론 보도에서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어떨 때는 직무대행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최대한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맘대로 막 이렇게 이거를 누가 맘대로 자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게다가 이렇게 내란 혐의 종사자로 지금 입건까지 된 사람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진짜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싹 탄핵해버리고 싶은데 나라가 그러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어저께 통계청 뭐 발표 난 거 보면은요 12월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1월 달에 지금 투자 뭐 소비 다 줄어들었어요. 생산 트리플 감소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는 14%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내란 지금 이 탄핵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빨리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세울까 이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흔역을 임명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거를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한심하게 이럴 데 없다 진짜. 발 큰일 난 거 맞잖아요. 아 맞네. 그 이상의 적확한 단어가 없군요. 한마디로 정리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예. 진짜로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 구치소가 있어, 총리 또 뭐 물러나 있어, 뭐 경찰 조직의 제일 그러니까요. 수장들 다 가 있어. 아이고. 이건 뭐. 그리고 이제 이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가 임명됐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건 네. 경찰도 내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란의 피의자
일 수도 있는 사람이 청장으로 있으면 수사가 잘 되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실제로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뭐 국무위원들도 지금 뭐 날라가네 마네 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저는 아유. 뭐 정부 부처라든지 공공기관에 네. 인사 추천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이거든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공공기관 인사들도 지금 안 알려져서 그렇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임명 중이에요, 계속? 임명 중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알박기 이것을 이러거든요. 지금 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문제 아니, 제기해야 지금 되지 만약에 않을까. 알박기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그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네. 뭐 조기 대선 혹시나 이제 벌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바뀌는 정부에 의해서도 쉽게 교체가 또 안 되고 뭐 대략 거기서 뭐 2년 정도의 임기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계속 또 뭐 항의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아낼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대단히 적극적으로 음. 인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가장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 곳이 인권위원회입니다. 오. 국가인권위원회. 네. 어제 이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문 한번 전달을 해드렸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의견도 좀 볼 수 있었어요.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70명이 구속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인권 문제다. 음? 이렇게 이분들의 인권이 지금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폭동 일으킨 사람들이 이렇게 구속 많이 된 거는 인권 문제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라고 이제 인권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무슨 이런 의견서를 냈어라는 이제 얘기가 들리자 네. 안창호 위원장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요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데 그럼 빨간 사과를 그럼 우리는 파랗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난 진실에 기초해서 난 했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지금 침해됐다 이렇게 국제인권단체에 보낸 것이 아니 사과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데 네. 요 얘기는 아마도 저기 아니에요? 빨갱이 뭐 이런 걸 약간 비유한 건가? 아, 거기까지 해석하지 거기까지 가지 말까요? 않겠습니다. 네. 여튼 뭐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데 그러면 빨간 사과를 대통령이 빨갛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파랗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아마 반문인 것 같긴 하고요. 대통령의 주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사과가 아닌 거를 사과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네. 자꾸 허황된 망상에 꽂혀가지고 부정선거든 비상계엄이든 사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본인 변명으로 이상한 망상의 논리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빨간 사과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사과가 아닌 걸 자꾸 사과라고 네. 우기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거고 탄핵 심판 받는 거고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돼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국제 인권단체에도 보내고 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인권위원장 얘기는 네. 인권위가 대체로 좀 인권이 진짜 많이 침해된 분들,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은 열심히 일한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그래야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대통령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권위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인권위는 지금 뭐 심각하게 예. 지금 뭐 조직이 진짜 직원들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부적격자들을 지금 인권위원으로 인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검찰 출신들 뭐 법조인들 지금 다 이분도 이제 지금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검사 출신이죠 이분은. 야 공안검사 출신. 누구 헌법재판관. 네. 한창호 검사 출신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아니 저기예요. 판사 출신으로. 그러니까 검사도 했다가 나중에 재법 재판관을 했고. 예, 아, 그런가요? 재판관 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헷갈렸네요. 인권위원장 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최소한 뭐 독립기념관장, 뭐 한국항중앙연구원장,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최소한 그 근처에 좀 가본 사람이라도 좀 뽑아야 되는데 인권 운동을 평소에 좀 했다거나 예, 인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근데 이렇게 지금 막말이 지금 나오는 거는 너무 이 윤석열 정부가 역대 다른 보수 정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를 막겠다. 보훈 인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파괴하는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죽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다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 이딴 얘기가 지금 이 인권위원 입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다 이거 나라가. 예.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인권위원장의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꽤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발언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국민의힘 혹은 보수 쪽에 대선 후보들이 이제 각자의 움직임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서울시장이자 전 대통령인 네. 그리고 전 깜빵에 갔다 오신 MB를 또 만났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어제. 그리고 곧 국가 발전 구상을 담은 책도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계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특별히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나요? 이명박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랑 경제 얘기 많이 했대요. 경제 얘기? 예, 저도 언론 보도만 본 거니까 네. 나라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 10년 여론조사를 보면은 1순위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거 경제 성장. 두 번째가 국민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경제 얘기를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고 탄핵 반대 찬성 이런 프레임 안에 같이 스스로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얘기를 좀 더 강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경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거나 사람들이 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어떤 나라를 그릴 건지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게 해줘라.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특히 오세훈 시장님은 그런 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게 어쩌면 오세훈 시장의 코가랑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네. 좀 문법에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예, 오세훈 시장이 예. 코가 KOGA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이라고 이렇게 TH 번데기 발음 그로스 잘하시네. 어게인이라고 네 요거를 표어를 공개를 네, 코리아가 했습니다. 다시 성장하자 이런 거죠. 네, 참, 네. 예, 이렇게 쓰나요 원래?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판 마가가 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 아마 제 방송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에헤. 근데 요 표어를 넘어서 뭐를 할 것이냐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아직은 탄핵이 안 됐으니까 말하기가 그렇겠지만은 이게 좀 나와야 돼요. 코가 나온다고 코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코가 코가. 네, 코가 석자. 그 코가구나. 약간 좀 그런 놀림 포인트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코가는. 코가. 예, 그러니까 마가가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죠? 트럼프의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되게 좋아 보였나 봐. 어떻게든 좀 비슷하게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신호탄인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수파 쪽의 정치인들 어른들을 만나는 그냥 관행적인 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큰 효과. 오늘 좀 약간 전체적으로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좀 우리 차분하게 하려고. 아니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 나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 이럴 때는 차라리 장어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단백질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장어하면 또 강한 힘이 바로 또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우리 진짜 생각이. 통영장어 좋아하는데. 통영장어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네. 붕장어 한번 진짜요? 들어보고 싶은데 중국산 아니죠? 또 아니죠, 태무에서 아니죠. 구입한 거 아니죠? 해무장어 아니고요. 네. 그 장어 중에도 내 건강을 챙겨주는 그 바다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카세 바다장어.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카세라는 건 이제 우리 오마카세, 우리가 만든 오마카세 이런 뜻인데 장어하면 일단 굉장히 누구나 좋아하는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이제 양념구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전 소금파인데 철저한 소금파. 소금파예요? 네. 저는 이제 민물장어는 소금파, 바다장어는 양념파인데, 그거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여기 장르만년에 대해서 진짜 장어까지 네, 와, 대박. 그렇습니다. 붕장어군요. 이게 네, 민물장어 아니고. 붕장어입니다. 네, 복분자는 안 주시나요? 아니 술까지는 못 당밸런스랑 함께 드시면 당 밸런스와 조합이 아주 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원래 대세는 양념 반 소금 반이에요. 원래. 일단은 예. 어유. 소금부터. 장난 아니야. 와. 아 향기, 스멜. 이거 한번 해주세요. 보여주면서 맛있어. 그래요? 장난 아닌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요. 진짜 됐다, 생각보다 됐어. 괜찮네. 아우 됐다. 이름이 잘 제가 흐르네요. 장어를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음. PPL로 장어가 있는 게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아 됐다. 아 난 솔직히 너무. 아 근데 되게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전 맛없는 걸 맛있다고 잘 못해요. 네, 저도. 그래서 맛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맛을 표현해야 될까 막 걱정했는데 맛있어. 소금구이도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얼마 전에 저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밥에다 이렇게 장어 해갖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히츠마보시. 네, 그거 이제 얼마 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맛이 전혀 지금 밀리지 않아. 얘는 이제 초벌구이 해준 거를 여기서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거거든요. 네, 3분 정도 돌렸나요? 근데 이 정도 맛이 나왔다는 5분 거는 돌렸다고 합니다. 와, 에어프라이어. 네,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배송이 오는 겁니다. 어머나. 네, 청아, 요거 이제 소금, 맛있짱어, 맛있죠. 맛있짱어. 예. 얼마예요? 요게 이제 양념, 요게 양념, 요게 소금. 네, 요렇게 이제 여러분께 배송이 되는 거고요. 얼마냐고요? 가격이요? 얼마 하면 살 거예요?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링크에 아니, 뭐 들어가 이거 보시면 9,900원. 아 용사냐?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지금? 네, 그리고 요 안하고회, 붕장어회, 맛있죠. 이렇게 회로도 여러분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요. 냉장 아주 잘 돼서 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장어구이 소스 뭐 이렇게 와, 제대로네요. 생물로 직접 받아서 드실 수도 있고 초벌로 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맛있다.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맛이 좋네요. 괜찮네. 네. 맛있네. 요거 평일 점심 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아이스팩에 넣어서 꼼꼼하게 배송해 드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카세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 아래 링크 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진짜 하나 다행이야.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서 복분자 안 줄 거면 제가 다음 주부터 싸워서 혼자 먹어도 되나? 아, 술과 함께. 술이 너무 생각이 나서. 아, 그래요? 맛있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금세 다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진짜 맛있어. 조리를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에어프라이어 제가 집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야, 그 꼬리를 아껴놨는데. 꼬리는 제 겁니다. 아. 예. 기운난다. 자, 방송 다시 시작합시다. 아니요 이제 여러분 가세요 이제. 목소리 소장님이 높아지는데? 이거 때문에 1시간 빌드업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나 진짜. 와 맛있네. 네, 이제 한 마리에 9,800원, 할인 잘 들어가면 8,800원. 이렇게 한 마리에. 1,800원밖에 안 해? 네. 와 다행이다. 9,900원이면 산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사셔야 돼. 저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 따라서 많이들 드셔보시고요. 장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한 마리 9,800원 진짜 싼데? 근데 제가 건의 뭐 술은 안 주셔도 되니까 파김치 하나만 다음 주부터 갖다 아 드립니다. 파김치. 네, 파김치랑 저희가- 같이 먹으면은 진짜 맛있다. 아니면 락교나 뭐 이런 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요. 뭐 약간 계속 드시죠. 장어 특유의 느끼함이 살짝 있거든요. 가장. 있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리고요. 네. 요 정도면 오늘 출연료는 좀 깎아도 되겠죠? 네, 장어를 대신 좀 드렸으니까 어이, 맛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